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정화봉 소믈리에입니다. 오늘은 제가 40년 동안 살아오고 있는 연희동 제 서재 공간에서 소믈리에 서재란 주제로 책을 추천해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책을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일단 집에 책이 많은 편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고, 더불어 텍스트를 통해서 다양한 스토리를 만나는 거에 거부감 없이 참 즐거워했던 것 같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상태에서 학부 시절 친구들과 함께 유럽으로 한 달 정도 배낭여행을 다녀오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행만큼 인식을 확장시켜주는 방법은 없구나. 정말 그때 서유럽 선진국가였던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영국과 같은 서유럽의 선진국과 각 나라를 대표하는 도시, 파리, 밀라노, 바르셀로나, 런던과 같은 대도시를 경험하고 오면서 몸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인식을 확장시켜 주는 데는 여행이 정말 최고구나. 그래서 다짐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면, 큰 사람이 되려면 정말 다양한 여행을 많이 해보자. 그런데 다짐과 다르게 살아가면서 그 기회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안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가장 필요한 것을 압축하면 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바로 시간이고 하나는 경제적인 여유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가려면 비행기표와 호텔이나 숙박 비용들이 필요하고 일상을 멈추고 가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따라서 마음껏 자주 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약일 것 같습니다. 그런 현실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러면 대체 어떤 방법이 여행을 대체할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하게 됐는데요. 그 답이 바로 독서를 통한 간접 여행이라는 방법이 실제 여행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즉 2, 3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책을 구입하고 그 책을 통한 독서로 감전 여행을 통해 인식을 확장할 수 있다면 이것만큼 효율적인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유럽 여행을 다녀와서 20대 초중반에 몸소 저는 느꼈고, 그 이후로 더욱 자연스럽게 책을 많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인지한 상태에서 학부 때 전공한 호텔 경영을 살려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저는 호텔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호텔이란 곳은 정말 다양한 고객들이 찾아주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고객들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관심 가는 분야에 새로운 책이 출간되면 직접 구입하여 읽고 꾸준하게 인식을 확장해 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심리적으로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이 서울에서 광화문 교보문고인데요. 적어도 한 달에 2번 이상은 광화문 교보에 들려서 한두 시간 이상 책을 보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한 달에 저도 10만 원에서 조금 많이 지출할 때는 15만 원 정도는 책을 구입하는 데 쓰고 있고, 이것은 제가 차별화된 리더가 되기 위한 저만의 꾸준한 루틴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으로 치면 R&D, Research and Development, 즉 연구 투자 비용이라고까지 확장돼서 생각하고, 저를 위한 연구 투자 비용은 게을리하지 않고 꾸준하게 투자를 이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012년 가을에 제가 이탈리아 피에몬테 바롤로로 연수를 다녀오게 되는데요. 이 예는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인터뷰를 할 때 실제 들었던 예였습니다. 바롤로는 참고로 이태리 왕이라 불리며 이태리 피에몬테 북서부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이자 와인의 이름인데요. 3대째 내려오고 있는 그 와이너리의 오너이자 와인메이커와 아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고요. 마지막 날 한 3, 4시간 정도 편안하게 디너를 같이 하게 되는데요. 그 분께서 준비해 준 그 바롤로, 그분이 만드신 그 바롤로가 그분 같고,
또 그분이 바롤로 같은 동양 철학에선 이걸 무라일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을 실제 하게 되고 연수가 마무리되고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때 경험했던 것들을 다시 복귀하게 되면서 소믈리에로서 와인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만드는 사람을 이해해야 되고 바로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이 바로 인문학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인문학적인 깊이도 필요함을 확실하게 인지하게 되었고 그 뒤로는 인문학을 대표하는 흔히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과 관련된 서적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보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제가 2년 동안 집필을 해서 출간하게 된 2018년 8월에 삶에는 와인이 필요하다는 책을 출간하게 되면서 저에게 익숙한 공간인 광화문 교보문고 23층에 있는 대산홀에서 200명이 넘는 팬들과 출간 강연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출간 강연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체 나를 뭐라고 소개하지? 바로 그 고민의 끝에 저는 와인 인문학자라는 타이틀로 저를 정의하고 그 출간 강연회에서 소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채널의 탄생도 그때의 생각이 이어져서 채널의 이름인 와인문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고 지금 여러분들과 이렇게 채널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는 와인도 좋아하지만 그 와인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인문학적인 관심도 가지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관련된 많은 책들을 꾸준하게 보아왔기 때문에 세 가지 정도의 분야를 나누어서 인문학 관련된 책 한 권, 미식과 관련된 책 한 권, 와인과 관련된 책 한 권 중에 오늘은 첫 번째로 인문학 관련 책 한 권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 관련된 추천책은 바로 박웅현 작가님의 책은 도끼다라는 책입니다. 광고인으로 유명하신 박웅현 작가님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독보다는 한 책을 2번, 3번 다시 정독하시면서 본인의 인식을 확장해 오셨으며 그런 관점과 본인에게 도끼처럼 다가온 엄선한 책을 추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서를 통해 무엇인가 새로운 자각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며 마치 단단한 나의 무지를 도끼 같은 책을 통해 깰 수 있다면 혹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자각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면 독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박웅현 작가님께서는 주장하고 계십니다. 책은 도끼다란 책은 총 8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강 시작은 울림이다. 2강 기문의 힘 들여다보기, 3강 알랭드 보통의 사랑에 대한 통찰, 4강 고운의 낭만에 취하다, 5강 햇살의 철학 지중해의 문학, 6강 결코 가볍지 않은 사랑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7강 불안과 외로움에서 당신을 지켜주리니 안나 카레니나, 8강 삶의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도입부에서는 마음을 여는 울림을 느끼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도와 범위의 크기를 쫓아가는 사회 속에 살고 있으며 제대로 된 독서를 통한 울림을 느끼기 위해서는 현실과는 반대로 느리게 한 땀 한 땀 음미하듯 읽어 내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숨겨졌던 감동들이 밀려오고 이철수 작가님의 판화와 최인훈 작가님의 글을 보면서 창의적인 시각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AI 발달로 인해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창의적인 사고와 인문학적인 시각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함을 느낄 수 있는 첫 번째 챕터의 내용이었습니다. 글쓰기를 자연에 대한 인문학적인 해석이라 칭했던 김훈 작가님의 말을 인용하기도 하십니다. 인간을 물에 비유하면서 고정관념에 대한 틀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설명하며 창의적인 태도와 감성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김훈 작가님의 자전거 여행을 소개하며 자연에 대한 깊은 관찰을 통한 사실적인 글쓰기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천천히 음미하는 정독이 중요한지를 설명하며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서 천천히 봐야 한다는 김훈 작가님의 말을 인용하면서 책이나 음악 같은 예술이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촉수를 마련해 준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저 또한 여유가 생길 때마다 다양한 전시와 미술관에 방문하는 이유도 같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알랭드 보통의 책들을 소개하며 사랑에 대한 깊은 통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김훈 작가님께서 사랑은 도달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고 했지만 알랭드 보통은 사랑은 방향이라 정의했습니다.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와 우리는 사랑일까란 작품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누구나 사랑을 하며 외로워서 사랑에 빠진다고 인정합니다. 사랑은 누군가 나도 모르는 점을 긍정적으로 여기면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작가인 동시에 철학자이기도 한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란 작품을 소개하면서 이 책을 읽으면 불안해서 해소된다고 설명합니다. 행복은 조건에 있지 않으며 선택하는 것이며 우리가 행복을 선택하는 순간 행복해진다는 뜻입니다. 즉 행복은 늘 우리와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놀랍게 다가왔던 것은 저자가 소개한 지중해 감성이었습니다. 화창한 날씨, 어느 곳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날씨가 계속되는 지중해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찬란한 하루를 즐기며 순간에 충실하는 사고가 발전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모든 것에 감동하는 지중해인의 모습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분인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를 통해 설명됩니다. 그 자체에 매 순간에 충실한 조르바는 영원한 자유인입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유명한 묘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롭다. 아주 유명한 니코스 카잔스키의 묘비명입니다. 더불어서 많이 공감할 수 있었던 부분은 인생이 전인 미답이라는 사실, 즉 누구나 인생의 정답을 알지 못하며 굴곡을 거치면서 서서히 알아가는 것이란 사실을 전달해 준 책인데요. 안나 카레리나를 소개한 대목이었습니다. 삶 속에서 누구나 여태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고 때론 실수를 하기도 하고 때론 좋은 선택을 통해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다는 사실, 나와 내가 인생의 선택 앞에서는 모두 다 공평하고 똑같다는 사실과 인간은 누구나 보편적이란 진실을 안나 카레리나를 통해 알 수 있었다는 저자의 주장에 저 또한 아주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박우현 작가님의 최근 독기단은 독서를 통해 삶의 통찰을 얻었던 좋은 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몰랐던 부분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저자만의 독특한 시각을 전달하며 신선함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저자도 인정하셨듯 자신의 해석이 꼭 맞는 것이 아니라 했으며 다만 독서가 주는 기쁨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러한 독서 행위를 통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 잊지 않고 간직한다면 이 책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충분한 책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제가 와인 인문학자로 꿈꾸는 것도 와인과 인문학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풍요로움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첫 번째 인문학 책으로 추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소피텔 서울을 벗어나서 저의 개인적인 공간인 서재에서 책을 추천해 드리는 컨텐츠로 찾아왔습니다. 2023년에 제가 97권의 책을 봐서 올해를 시작하면서 다짐했었는데요. 3권을 더 보게 되면 올해인 2024년에는 100권의 책 보기에 현재 도전해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답인 것 같지만 누군가가 저에게 국가대표 소믈리에이자 소피텔 서울의 시금 총괄 이사를 할 수 있는 비결을
딱 한 가지만 꼽아달라고 날카로운 직구로 질문을 하신다면 그 답은 바로 다양한 책 읽기를 통한 인식의 확장으로 나만의 인사이트, 통찰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답변 드릴 것이기 때문에 이 채널을 통해서 식음료 전문가를 꿈꾸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러한 삶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책을 꾸준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는 미식과 관련된 책을 추천해 드리는 컨텐츠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정화봉 소믈리에였습니다.